주제 발표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주제로는 스마트팜 정책 사업의 변화와 미래 전략이라는 주제로 한국농어촌공사 충북본부 황완선 차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발표 시간은 15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의 황완선 차장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스마트팜 정책 사업의 변화와 미래 전략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등 정부 주도의 스마트팜 사업 추진 현황과 올해 7월부터 시행하게 된 스마트 농업법 시행에 따른 정책 변화를 좀 살펴보고요. 우리 지역의 스마트 농업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라는 고민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 저의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저는 2007년도에 한국농어촌공사에 입사를 했고요. 농촌마 종합개발 사업이나 생산기반 정비 사업 중에 건축 분야의 사업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2015년도부터 저희가 스마트팜 사업을 담당하게 되었고요. 그러던 중 2018년도에 농식품부에서 스마트팜 TF를 같이 하자 하셔가지고 3개월 정도 스마트팜 TF에 파견하는 줄 알았는데 3년 동안 스마트팜 혁신밸리하고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노지 스마트팜 등 사업 기획부터 조성까지 좀 지원해드리고 2021년도에 충북지역본부로 다시 복귀해서 다른 사업을 하고 싶었지만 충북에서도 역시 스마트팜이 기다리고 있어서 스마트팜 사업을 2024년도 현재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딱 10년째 되는 해인데요. 스마트팜이 없어질 듯 하지만 10년째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끄럽지만 저와 비슷한 사진을 하나 올렸는데요.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은 AI가 생성한 콘텐츠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 실생활에도 AI 기반의 기술들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 사진을 저랑 비슷한 AI가 생성한 그림을 한번 올려봤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왜 스마트팜인가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농사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어렵다. 이렇게 대부분 다 어렵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렵거나 힘들거나 돈이 안 되거나 이렇게 어찌 보면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실 수가 있는데 다름없이 농가에 보시게 되면 빈집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농가 인구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공 안 해드려도 감소되고 있다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고령화가 심각 단계에 들어가고 있다고 하고요. 지난달 기준으로는 40대 인구수보다 60대 인구수가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출산율은 또 0.6대에 들어와서 한 쌍 커플이 한 사람도 안 낳는 시대가 도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태어난 아이들이 자라서 청년이 됐을 때 이 청년들에게 농사를 지으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고민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 와중에 또 기후변화는 피부로 와닿지 않았었는데 저도 솔직히 기후변화 얘기하지만 직접적으로 크게 영향이 없는 것으로 느껴졌는데 올 추석 같은 경우는 에어컨을 밤새도록 틀고 잤었는데 여러분도 아마 똑같이 느끼셨을 겁니다. 그리고 올해 배추 파동이 있다고 하는데 5번 심어서 5번 다 망했다고 하십니다. 너무 여름에 더워가지고 배추 농사가 안 됐다고 하시고 저희 어머니께도 크게 농사 짓지는 않으시지만 배추 농사도 하고 계셔가지고 여쭸더니 3번 심었는데 3번째 심은 것 중에서도 한 40%, 50% 정도만 김치 담글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만큼 기후변화도 우리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미래 농업은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스마트 농업으로의 전환이 지금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야흐로 인공지능 시대, AI 전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계속 하셨지만 AI 시대인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 이 단어조차도 옛날 말이 되어갖고 지금은 AI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시대적 흐름에 맞춰서
농업도 스마트하게 변화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간에는 스마트 농업이란 정의가 여러 군데에서 이제 조금씩 다양한 말들로 이제 정의되어 있었는데, 올해 스마트 농업법이 시행되면서 법에 스마트 농업이란 정의를 실어 나왔습니다. 농업의 생산성, 품질 향상과 경영비, 노동비 절감 등을 위하여 농업 분야의 정보통신 기술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한 농업을 좀 광범위하게 표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스마트팜, 스마트 농업, 정밀 농업, 데이터 농업, 뭐 디지털 농업 여러 가지 단어들로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계신데, 스마트팜 하면은 보통 떠오르시는 게 유리온실 이렇게 떠오르실 수가 있고, 스마트 농업 하면은 좀 광범위하게 스마트하게 농업을 하는 분야 전 분야를 걸쳐서 말씀 나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스마트 온실은 그 보시는 그 사진과 같이 온실 내 환경을, 그 생육 환경을 작물이 잘 자랄 수 있게, 열매를 잘 맺힐 수 있게 이게 원격 자동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노지 스마트팜이나 과수 같은 경우도 역시 작물을 재배하는 생육 환경을 스마트하게 이제 제어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축사 분야로 이제 그 축산 분야로 가게 되면 위에 보시는 사진과 같이 이거는 영국의 이제 한 대학에서 이제 그 연구 과제로 진행되고 있는 모델을 찍어온 건데요. 무인 농장으로 그 소의 피부에 그 스마트 칩을 심어놓고 그 농장 구석구석에 이제 스캐너를 설치해서 소가 지나다니는 길목마다 이제 데이터를 이렇게 수집해서 소의 기분이 어떤지, 무엇을 원하는지, 배가 고픈지, 심리 상태나 건강 상태 등을 파악해서 소가 원하는 걸 제공할 수 있고, 그 사람이 없는 농장으로, 그래서 이제 소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끔 동물 복지 차원에서도 이제 접근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이 여러 가지 스마트 농업 분야 중에서도 스마트팜이라 일컬는 스마트 온실 분야에 대해서 좀 국한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울대 연구 자료를 보시게 되면 스마트팜을 도입했을 때 고용노동비가 감소하고 생산량은 증가되고 병충해는 감소한다고 합니다. 이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리자면 돈을 잘 벌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이 지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농업도 경쟁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팜 성공 사례로 그 전국적으로 스마트팜 성공하신 분농들이 있으신데요. 오늘 참석하신 경북의 세범 농가도 분농이시고, 충남의 우듬지팜, 경남에 가면 우포그린 영농조합, 전남에 가면 흥양영농조합, 전북에 가면 농산무역, 이렇게 일컬는 대표적인 농가분들이 계신데, 스마트 농업 1세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실린 그 사진은 부여 우듬지팜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처음에는 비닐 단동형으로 시작한 그 토마토 농가입니다. 그 첨단화된 온실을 도입하고 나서 일반 농가보다 우듬지팜이 생산량이 1.5배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생산량이 늘어나가면서 이제 그 대형 마트나 이런 곳에 이제 출하할 수 있었고, 판로가 확대되면서 매출액이 상승하고, 매출액이 상승하면서 이제 농식품 펀드도 유치해서 현재는 그 코스닥 상장되어 있는 유일한 그 농업법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부분에 대해서 1.5회가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와닿지 않으실 수가 있는데, 일반 농가 1헥타르 온실에서 토마토 기르실 때 한 6억 원대, 7억 원대 이렇게 매출 일으키신다고 보면은 1.5배 상승하면은 10억 원대가 넘어가서 10억 원, 12억 원 이런 식으로 크게 이제 부를 축적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제 그 대기업의 연봉보다도 훨씬 높게 이렇게 버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성공 사례로 집단화한, 규모화한 사례를 보여드리는데, 부여 스마트 원예단지입니다. 이거는 2017년도에 정부 지원 사업으로 20헥타 규모의 부여 규환면 일대에 그 우듬지팜 농가가 추가되어서 10개 농가가 연합해가지고 사업을 신청하셨고, 기반 조성을 국비 100%로 지원받으셔서 20헥타의 기반 조성을 하신 후에, 그 이후에 개별 농가들이 이제 수출 전문 스마트팜이라는 정부 지원 사업을 받으셔서 이 일대 가보시면은 전체가 이제 스마트 원예단지화 된 걸 보실 수 있는 우수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정부 주도의 스마트팜 정책 사업은 90년대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성장 장목 시범 사업부터 시작해서 원예 생산 유통 사업으로 이제 농가를 계속해서 지원했다가 한동안 이
온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은 사라지고 뭐 기계 정도만 이렇게 보급해 주는 사업이라든가 중간 중간에 이제 첨단 유리 온실이라고 수출 전문 스마트팜이 저렇게 큰 온실이라 이런 것들이 하나씩 사업원이 있었는데 2016년도에 와서야 이제 새롭게 다시 이제 지원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한동안 이런 스마트팜 사업이 없어지게 된 배경은 이제 뭐 보조금 부정수급이라든가 이런 안 좋은 사례들이 있다 보니까 정부에서 지원을 끊게 되었고 그 기간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그걸 그냥 그대로 놔둘 수는 없어서 2015년도부터 계획을 해서 다시 2016년도부터 농가 지원 사업이 시작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2018년도에 정부 정책 방향이 전반적으로 조금 더 방향을 더 틀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2018년도 이제 기억하시면은 이제 4차 산업혁명 그 단어가 많이 이렇게 이야기될 때였습니다. 경제부 그 아래에 있는 이제 그 장관분들께서는 그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겠다고 하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발표했는데 이때 이제 그 국토부 같은 경우는 하늘을 나는 이제 드론들이 날아다닐 수 있는 길목들을 정리하겠다는 UAM 사업이라든가 스마트팜 시티 이런 것들을 자율주행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셨었고 농식품부는 이때 이제 우리 농업을 스마트 농업으로 전환시키겠다고 하시면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조성하겠다 해서 스마트팜 농업의 마중물로 스마트팜 혁신밸리 4개소를 지정을 하셨고요. 그 이후에 그 4개소가 공교롭게도 아래쪽 지역에만 이제 배치가 되었는데 전국적으로 확산하겠다고 하는 차원에서 임대형 스마트팜을 계획하시고 시설 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노지 분야로도 확대하겠다고 해서 노지 스마트팜 그리고 관련 법령을 재정비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셔가지고 스마트 농업법을 제정하겠다고 하셨는데 올해 이제 스마트 농업법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스마트팜 하면은 이제 그 네덜란드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을 정도인데요. 스마트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네덜란드를 견학을 한 번씩 갔다 오시게 됩니다. 네덜란드 견학을 가실 때 꼭 가장 먼저 가시는 곳이 월드 호티센터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 지금 보고 계신 사진들이 월드 호티센터인데요. 원예기술 분야의 글로벌 지식과 기술혁신센터로 비즈니스, 교육, 연구, 정부 정책을 연계하는 선도적인 플랫폼이라고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 또 한 군데 더 추가적으로 가시는 곳이 그린팟이라고 하는 곳인데 아그리팟 7까지 1, 2, 3, 4, 5, 7까지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 더 확대해 가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맨 아래쪽에 보시면은 그린파트 벨로라고 표현되어 있는 맨 아래쪽에 지역이 있는데 지금 짓고 있는 온실을 다 벨로 온실이라고 합니다. 이 지역 이름을 따서 그 벨로 온실이라고 일컫는 거고요. 그만큼 네덜란드 스마트팜이 선도적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덜란드는 그 생산단지는 첨단화, 규모화, 그리고 연구소는 기업과 대학 연구소가 모여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끔 하고 체계화된 전문 인력을 육성하는 교육 시스템, 그리고 농가를 조직화해서 세계로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이러한 전략을 우리 정부에서도 참고로 해서 2018년도에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기획하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 공모했을 당시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뭐 끝 부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정책 변화를 잠깐 설명드리면 기존의 정책 대상은 농업인에 국한이 돼 있었습니다. 스마트팜을 하려면 사업비가 크게 많이 들기 때문에 스마트팜을 지원 사업을 하면 분농들만 신청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청년농이 스마트팜을 하고 싶어도 진입하기가 어려웠었고, 그래서 진입할 수 있는 마중물로서 임대형 스마트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획을 하셨고, 농업인뿐만 아니라 청년농 그리고 농가들은 다 네덜란드 스마트팜을 원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국가 사업으로 진행하는데 우리 농기자재도 스마트팜 자재들도 국산화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갖고 계셔가지고 전후방 산업까지 좀 확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원 범위가 기존 단순 시설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인력 양성을 하고 생산 유통과 기술 혁신까지 동반 성장의 기반으로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이에 따른 또 입지 규제 등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법령 정비를 해서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인식을 하셨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공모를 해서 총 4개소가 진행이 되는데, 지금은 전부 다 준공이 됐습니다. 준공된 모습을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사람을 닮아가고 농업 기술은 자연을 닮아갑니다. 우리의 스마트팜 혁신밸리로 당신의 삶이, 농산업의 미래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깊이 들여다보아서 가만히 귀 기울여서 구현된 기술, 지능형 농장장 스마트팜 혁신밸리. 대한민국의 농업을 이끌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는 1908년 수의조합을 시작으로 농업용수의 안정적인 공급 등 농업의 기반 시설을 개선해 오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김제, 호흥, 상주, 밀양에 대한민국 농업의 변화를 주도할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조성했습니다. 우리는 늘 새로운 농업 시대에 발맞춰 농업시설의 현대화를 위한 기술 개발과 보급을 확대하며 농업의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팜에 특화된 실습 중심의 장기 교육 과정으로 실제 스마트 농업 환경에서의 운영, 관리, 생산에 대한 실질적인 기술을 갖춘 스마트팜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합니다. 스마트팜 창업에 도전하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는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해 재배와 경영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개발된 스마트팜 기자재를 실제 온실 환경에서 테스트할 수 있는 실증 환경이 갖춰져 있습니다. 이곳에서 실증된 기술은 혁신적인 농업 솔루션으로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농촌과 농업이 대를 잇고 미래 흐름을 읽는 청년들의 그림잡으로 각광받고 있는 스마트팜. 실습한 작물이 우수 등급으로 출하됩니다. 이곳에서 청년들의 전문성과 경쟁력이 함께 성장해 갑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전문적인 청년 일자리가 늘어나고 스마트한 농업 기술이 개발되며 기업의 성장과 함께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땀의 가치가 기술의 가치로 농촌의 여유, 농민의 행복을 키웁니다. 우리의 스마트한 농업 솔루션으로 당신의 삶은 더 완벽해질 것입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스마트팜 기술의 거점으로 세계 농산업의 밝은 미래와 함께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네, 이렇게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조성이 완료가 되었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 4개소가 너무 부럽습니다. 스마트팜 사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런 큰 기반이 이렇게 닦여져 있다는 거는 뭐든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인데요. 농식품부에서는 혁신밸리 이후의 정책 방향을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마트 농업의 모델을 다변화시키겠다. 그리고 해외 진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 법령 정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 하셨습니다. 지금 노지 스마트팜은 5개소가 진행되고 있고 첨단 농기계는 이제 나주에 무인 농기계 사업을 시범 사업으로 했고 수직 농장은 이제 아직 정부 사업으로 주도되고 있지는 않은데 이 부분은 이제 민간에서 지금 하고 계셔서 이 부분은 좀 보완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해외 진출은 저희 공사 내부적으로 지원 조직이 또 갖춰져 있어가지고 K팜을 수출하겠다고 하는 그런 목표 아래 지금 해외에 이제 스마트팜 부스를 설치해가지고 홍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법령 정비는 올해 7월부터 스마트 농업법이 시행된 걸로 일단락해서 하고자 하는 스마트팜 정책을 전부 다 이렇게 수직형 농장 빼고는 다 하셨다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 농업법이 올 7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이 법을 이제 시행하는 날짜를 제가 손꼽아 기다려서 계속해서 봤는데 아직까지는 스마트 농업법을 시행하면서 뭐가 더 좋아지는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만 법이 제정이 됐기 때문에 이 이후에 시행령을 개정해 가면서 뭔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토대가 마련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게 되면 스마트 농업법의 정의부터 시작해서 육성 지원 체계 정립을 하고 스마트 농업을 위한 기반 조성, 기반 조성이라는 게 물리적 기반 조성이 아니고 교육이라든가 스마트 농업 관리사, 표준화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고 스마트 농업의 보급 및 확산을 더욱더 이제 확산하겠다고 하는 내용들이 실려져 있습니다. 이 스마트 농업법에서 제가 좀 주의 있게 보고 있는 내용들은 스마트 농업 육성지구 지정 이 부분을 육성지원 체계 정립이라는 기본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육성지구를 각 시도에서 계획을 해서 공모 사업을 통해서 이제 육성지구를 조성하겠다고 하는 것들을 발표를 했었고 수직형 농장을 이제 지을 수 있게끔 법령을 정비한다 해서 농지에도 수직형 농장을 들어갈 수 있게끔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정부 주도의 스마트팜이 어떻게 이제 준비를 해야 될지 물론 이제 충북 지역에도 정부 지원 사업이 2개소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잘 준비해서 정부 사업을 계획했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팜 하시는 담당자들을 만나 보면은 대부분은 다 이러세요. 스마트팜 잘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스마트팜 모르시는 게 당연합니다.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공부해가면서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돈이면 차라리 저희 어머니도 1헥타 지으려면 60억 정도 들어가는데 60억 있으면 내가 왜 농사 짓냐. 그 돈이면 편하게 먹고 사는데 그런데 한번 해보신 분들은 땅이 없어서 못 하신다고 그러고 더 규모화 시키고 싶어 하셔가지고 수출 전문 스마트팜 지원하시고 하시거든요. 한때가 아니냐, 유지관리 누가 하냐, 수직농장, 민간 유치는 누가 할 거냐, 여러 가지 고민들은 많으신데 지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스마트팜 사업은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 사업비를 임대용 스마트팜 기준으로 봤을 때 200억 단일 사업에 그냥 200억이 사업비로 책정이 되거든요. 200억 중에 140억을 국비로 지원해 줍니다. 70%를 국비로 지원해 주는데 이 농식품부 사업만 70%를 국비로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마트팜 사업 관련된 사업들은 대부분 70% 이상 국비가 지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거를 개인이 하시거나 아니면은 지방에서 단독으로 하시거나 하시게 되면 이 100억 수준으로 이제 사업비가 책정이 되는데 100억을 만드시기가 어려우셔요. 그러다 보니까 50억 이렇게 하시면 1헥타르를 못 만드시고 규모가 줄어든다거나 아니면 스마트팜이 사양이 좀 떨어진다거나 하시고 싶으신 걸 다 못 하시고 축소되다 보니까 사업 목표와 다르게 이렇게 너무 이렇게 간소화되게 사업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지 마시고 제가 보기에는 스마트팜 프로젝트를 계획을 한다면 국비 사업을 꼭 보시고 국비를 받으셔서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임대용 스마트팜 지구 현황인데요.
혁신밸리 4개소뿐만 아니라 이제 전국적으로 임대형 스마트팜 15개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혁신밸리 같은 경우는 단일 사업으로 그냥 단일 사업은 아니지만 4개 사업을 한꺼번에 이제 패키지로 지원해서 1,000억이 이상 투입이 됐고 거기에 연계해서 추가 사업을 임대형 스마트팜을 진행한 아래쪽 보시게 되면 3개소 이상씩 다 가져가셨습니다. 근데 충남 같은 경우는 1개소밖에 없는데 충남은 정부 지원 사업 안 받으셔도 개인들이 잘 하세요. 그러니까 스마트 원예단지 부여 같은 경우는 농가들이 연합해가지고 스마트 원예단지 기반 조성 사업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잘 하고 계시고 충북은 다소 아쉽지만 제천에 임대형 스마트팜 하나가 있고 영동에 임대형 스마트팜 하나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제천은 준공되었고 영동은 지금 사업 계획을 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이라도 좀 늦지 않았으니까 충분한 그 사업 계획을 해서 기존 지역들의 이제 뭔가 이렇게 배워야 될 점 아니면 개선해야 될 점 반영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마트 농업 육성지구를 지정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이러한 형태로 육성지구를 계획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단히 스마트팜 단지 연계를 육성하는 방안인데요. 혁신밸리 같은 경우는 스마트 농업 육성지구로 아마 대부분 다 신청하지 않으실까 하고요. 아무래도 기반이 닦여 있기 때문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계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제천에 바이오 첨단 농업 복합단지하고 임대형 스마트팜이 같이 계획이 되었는데 여기에 지역 특화 장목으로 바이오 장목을 특화해가지고 어찌 보면 이제 더 큰 규모화를 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영동 일라이트 스마트팜 같은 경우는 광물 자원이 영동에서만 나오는 광물 자원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특화시켜가지고 사업을 확대하는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지 스마트팜 5개소가 진행됐었는데 전국적으로 5개소 중에 괴산이 2개를 가져갔습니다. 불정 같은 경우는 준공이 되어가지고 전국적으로 이제 우수 사례로 지금 홍보를 하고 계시고요. 칠성 같은 경우는 유기농으로 지금 사업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지 스마트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충북이 이제 어찌 보면은 이제 5개 중에 2개소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충북 그 노지 스마트팜의 메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신규 스마트팜 단지를 육성해 볼 수가 있는데 음성 같은 경우는 이제 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라고 하는 특구가 지정이 됐는데 여기에 이제 전체적인 스마트팜 사업 계획이 미비하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정부 지원 사업으로 잘 계획하면 육성지구로 지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스마트팜 사업을 계획할 때 가장 좋은 구성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반 조성은 스마트 원예단지 기반 조성 사업 국비 100%입니다. 국비 100%로 20헥타를 기반 조성을 하시고 그 위에 올라가는 시설물인 스마트팜은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200억 중에 140억이 국비 지원이고요. 경영실습 임대농자,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이런 것들로 정부 스마트팜을 지으실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이제 더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에너지 공급 시설인데요. 저탄소 에너지 공동 이용 시설 사업, 농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대부분 이제 선도농가 같은 경우는 지열이나 공기열 등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 이 사업을 지원 받으셔가지고 하십니다. 그리고 민간으로 확대한다면 스마트팜 온실 신개축 사업으로 이제 수출 전문 스마트팜이 이제 이름을 달리해서 이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지원 받으셔가지고 사업 계획을 구성하신다면 충분히 이제 정부 사업을 다 지원 받으셔가지고 원하시는 만큼 이제 스마트팜 사업 계획을 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이제 스마트팜에서 길러지는 품목들이 거의 한정적이세요. 기존에 이제 토마토, 파프리카, 오이가지, 딸기 이게 딱 특화가 돼 있거든요. 이거를 하면은 손해 보는 일은 없고 어찌 보면은 기술 노하우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전수받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안정화가 돼서 대부분 농가들이 이것만 선택하십니다. 근데 이제 지금 충북 지역 같은 경우는 품목 다양화를 시도할 수가 있는 조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오송이나 청원 같은 경우 오창 같은 경우에 의약품, 화장품, 기능성 식품 이런 회사들이 이렇게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과 연계해서 뭔가 이렇게 고민하면 기능성 원료 작물의 스마트팜 재배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연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연구부터 상업화까지 로드맵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은 도 차원에서 좀 접근해서 충북 지역만의 특화된 사업 계획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농어촌공사에서도 앞으로 우리 농업의 미래에 대해서 나가야 할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항상 고민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충북 지역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